원고 1과 원고 2는 부부관계로 각 2분의 1 지분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원고 3은 원고 1의 동생으로 별도 토지 및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개의 주택만 분양하기로 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원고들이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신 판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1세대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자에 선고된 2022도 50410 판결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거나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1세대 기준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판결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피고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는데, 원고 1과 원고 2는 부부관계로 각 2분의 1 지분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원고 3은 원고 1의 동생으로 별도 토지 및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고 하면은 분양신청 마감일을 말하고, 분양신청 마감일 당시에 원고 2와 원고 3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원고 2는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고 원고 3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죠. 재개발 조합은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개의 주택만 분양하기로 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원고들이 이건 문제있다 라고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2021년 6월 17일자에 선고를 했었는데 예외적으로 실질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을 하면서 피고의 관리처분 계획 중, 즉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1심 법원 판단을 요약을 해보면, 첫째, 도시정비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의 규정은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양 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그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서 그 분양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각 규정에 정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은 별개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2명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 2는 2014년부터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며 2019년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했다는 점, 원고 2와 3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지금 해당 판결문이 2심에서 뒤집혀버려요. 그 2심 판결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2심은 수원고등법원 2022년 6월 24일자에 선고된 판결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형식설에 기초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수원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과 또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령을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 조합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들면서 동일한 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실질적 주거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와 원고 2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원고 3은 하나의 세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1인의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조금 행정 편의주의적인 판단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또 대법원에 가서는 또 2심 판결문이 또 뒤집히게 됩니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자에 선고한 2022도 50410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 여부를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2호, 76조 1항 6호, 구경기도 조례 제26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두 번째,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셋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에 원고 2가 미국에, 원고 3이 대한민국에 각각 정주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넷째, 따라서 원고 1과 원고 2와 원고 3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재건축 재개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본의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의 1세대 기준을 실질적 생활관계를 중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등록표상 1세대지만 실제로는 해외 거주 등인 상태의 가족들에게도 별도 분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에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의 전형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1세대의 기준 아니면은 도시정비법에 관련해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 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추가 궁금증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오셔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